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제약바이오 폭락이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꽤 많은 기업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온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부상을 했습니다. 굉장한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업체들이 자사주 처분에 돌입을 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혹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겠다 등 자사주 처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월달 들어서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자사주 처분 공시 건수가 무려 18건이고요. 코스피가 5건, 코스닥이 약 13건인데 이 중 상당수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즉 사실 우리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자사주에 대한 처분이 왜 악재가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자사주가 처분에 대해서 시중에 물량이 많아지면은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처분을 보통 우리는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하락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강력한 실적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집중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주목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CDM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스위스의 론자, 일본의 후지필름이 대표적인 3강입니다.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요. CDMO에 대한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수주도 급증이 나오고 품질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현재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주의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위주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13.42%로 역대 가장 높은 최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40%가 넘어가죠. 즉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계속 늘어난다면은 추가적인 성장폭이 나와줄 수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3분기 호실적, 초대형 수주, 생물보안법 등 수혜에 힘입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가 얼마 전에 황제주에 등극했다, 100만 원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130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뜯어봤더니,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약 12억 4,256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이번에 체결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작년 2023년도 기준에서 수주 금액이 약 3조 5천억 원인데 이번에 딴 계약 금액이 작년 수주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따낸 수주 규모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미국 소재 제약사와 약 1조 4,6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가 원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수주가 뒤집혔고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이 수주 물량이랑 이번에 받았던 수주 물량이랑 합쳤더니 연간 누적 수주 물량이 무려 4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 늘어날 바이오 의약품 수요를 고려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수주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수주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됐고 생산에 대한 능력이 되고 품질까지 맞춰주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에 있는 고객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전략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몇 년 전 2018년도만 하더라도 글로벌 제약사, 대표 제약사 20곳 중에서 고객사가 3곳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3곳이 아니라 20곳 중에서 3곳을 제외한 전부인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13공장 같은 경우에는 풀가동이 지속되고 있고요. 4공장 같은 경우에는 램프업이 순항 중입니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5공장 관련해서도 현재 선수주를 받은 이후에 활발하게 공장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5공장이 완전히 건설이 되는 시기가 2025년도 4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모가 약 18만 리터 규모의 생산 공장입니다. 1공장부터 5공장까지만 하더라도 생산 규모가 굉장히 큰데 2032년도까지 6공장부터 8공장까지 추가로 지어서 생산 용량을 약 132만 4천 리터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에 이어서 아시아 시장 공략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2년도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들이 203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수혜 산업이 뭐가 있나 이거를 뜯어봤더니 핵심은 CMO, CDMO입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퇴출 위기에 처해진 우시가 현재 3분기 로비 금액을 약 43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우시 앱텍은 2023년도 4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해서 점차 비용을 확대하고 있고요. 자사 미국 법인을 통한 직접 로비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에서 이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생물보안법이 법제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치고 들어가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아니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다 봐야지 왜 하필 CMO, CDMO를 봐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생물보안법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신약 개발을 통해서 잭팟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되게 높게 평가했었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실적이 발생하는 CMO와 CDMO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CMO 산업, CDMO 사업을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 CMO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제약업계 종사자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R&D를 통해서 신약 개발이 제약사의 경쟁력이었던 건 맞아요. 지금은 해외 제약사와의 대형 계약을 통해서 CMO가 기업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유학영행부터 해가지고 몇몇 기업들을 보면은 CMO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큰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 의약품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 4,370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37.1%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조차 2028년도까지 약 4년 동안은 10% 이상씩 매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워낙 천문학적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가에 대한 인하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가 자체를 이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고 제약사들이 직접 정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약을 개발해서 성공만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발하는 속도와 한국에서 개발하는 속도에 대한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이 주요 제약사들이 이런 신약 개발에 굉장히 목매고 있고 그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CMO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그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MO나 CDMO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지금 가장 수혜볼 수 있는 기업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바이넥스가 중요하냐? 일단 바이오시밀러 CMO 물량을 삼성바이오시밀러나 일본의 후지필름 그리고 한미약품 등에 맡겨왔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번에 바이넥스를 선택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공시가 되진 않았지만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넥스를 선택했다라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미국의 우수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인증 중소형 CDMO 공급 부족이 현재 확정된 것처럼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이넥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넥스가 공시한 금액이 174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돈도 안 되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시험 생산 수주 물량입니다. 즉 대규모 상업 생산 직전 시험 생산 물량으로 실제 생산 물량은 적어도 4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가고요. 향후에 꾸준하게 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천억 원 이상의 수주가 이번에 진행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수천억 원대의 일감을 확보한 만큼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매출이 훨씬 더 가파르게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가오는 11월에 인천 송도 공장에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상업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에피스 모두 다 국내 중소형 CMO와 거래를 한 것은 이번 바이넥스가 처음이고요. 즉 국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이 선택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일감, 즉 이 11월 달부터 생산되는 상업 생산되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그다음에 내년에 생산되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일감은 2026년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부터 흑자로 전환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강세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바이넥스에 대한 강점을 이야기해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다가오는 11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상업 생산에 돌입이 진행이 되고요. 2025년도 하반기 대형 신규 고객의 바이오시밀러 상업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적이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6년도까지 꾸준히 높게 나올 겁니다. 셀트리온과 삼성이 선택한 최초의 국내 중소형 CMO 기업인 것도 강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물량을 맡기기 때문에 이 전방 기업인 두 기업이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매출 기대치 자체가 올해보다 한참 높기 때문에 그 꾸준한 매출처를 확보한 바이넥스에 대한 주가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우측 상단에 201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가 더 있습니다. 우선은 자료집 말고도 매일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께서 아침부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핵심적인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8시 30분 이전에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인 만큼 잠깐만 시간 내도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갑작스럽게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왜 올라갔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장이 끝나고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들부터 앞으로에 대한 시장 흐름들까지 장마감 브리핑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